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2장 들어가게 됩니다. 2장 챕터 1부터 쭉 들어갈 거고요. 2장 챕터 1, 2, 사실 3, 4를 묶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3, 4가 너무 양이 많아서요. 3, 4 좀 띄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네, 진도에 맞추어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죠? 자, 37일차 2장 챕터 1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학의 아버님은 이스턴이죠. 그래서 정책을 투입에 대한 산출로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체계화된 것으로 인식을 했고요. 정책학은 네, 바로 여기입니다. 가치 지향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 두 가지를 모두 융합한다. 알고 계시죠? 이 규범적 접근에 해당하는 게 정책학이 지향했던 가치 지향적인 연구고요. 이 실증적 연구를 했던 게 바로 행태주의. 그래서 행태주의와 완전히 대비가 되었다기보다는 행태주의의 연구와 함께 가치지향적인 연구, 이걸 통해 처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스웰은 그래서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혹은 위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for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책 과정에 이 필요한 지식을 정책 과정에 대한 규범적, 처방적 지식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년대 이스턴은 후기 행태주의가 시작됐음을 선언하면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적절하며 가치지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게 정책학 연구가 다시 부활하게 됐었던 계기입니다. 자,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정책을 하나의 종속 변수라고 했을 때 어떤 요인들이 독립 변수로서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규명한 연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도슨과 로빈스는 경제적 자원 모형을 통해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수가 너무 중요하고 정치적인 변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다음 7번 정책 목표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단은 이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죠.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성 요소고요. 정책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수단을 살라몬이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강제성이 높은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의 소비, 정부의 직접 대출, 그다음 경제적 규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봐야 메인입니다. 로이 정책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분배, 구성, 규제, 재분배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별 행위냐 아니면 사회 전체냐. 강제력을 적용하는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로이의 분배 정책, 나누어 두는 정책이죠. 편익을 국가 모두가 아니라 특정한 일부 집단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 그래서 개별 행위에 적용이 되고요. 강제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자, 로이의 분배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이 상황 제일 많이 얘기하죠. 포크 배럴이나 로그 롤링이 발생하기 쉽고요. 자, 로이의 재분배 정책은 비용 부담 집단인 기득권층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려운 편이어서 주로 엘리트가 강제력에 기반해서 주도적인 집행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로이의 규제 정책. 규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수혜 집단, 이들은 규제를 찬성하게 될 거고요. 손해를 입는 비용 부담 집단, 이들은 규제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 지대 추구, 포획 등의 정치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이의 정책 분류는 각 정책을 분류하는 기준이 논리적 연역적으로 도출된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의 분류가 상호 배타적이지도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추가적인 문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알몬드와 파웰은 상추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 그중에 상징 정책은 국민들 사이에서의 정치 체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규제 정책에 대한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리플리아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두 가지 이야기하죠. 규제를 통해서 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게 바로 경쟁적 규제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정책학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라스웰에 대한 설명과 내용이 다른 것. 정책학은 라스웰의 1951년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을 강조했고요. 정책학 패러다임으로서 묵시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존중들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묵시적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 직관적 판단, 통찰 이런 거 강조했던 건 사실 드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50년대, 흑인폭동, 월남전, 사회적인 혼란 시기인 60년대에 다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당색 결정 로인 이론 중 도신과 로빈슨의 경제적 자원 모형에 대한 얘기죠. 경제적 자원 모형은 정치 요인과 경제 요인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예의 중요성이 강하고 예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소득, 인구 등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정책 내용을 결정한다고 봤고요.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정치 체계는 그래서 환경과 정책의 내용 사이에 매개 변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맞고요. 사회적 변수가 너무 중요해서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얘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정치 체제는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적 체제에, 정치 체제가 다시 정책에 순차적인 영향을 준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될 거예요. 그 4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3번 갈게요. 살라몬의 정책 수단 유형 중에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거 외우지 않았지만 직접 수단을 외웠으니까 하실 수 있죠?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공기업이 직접 수단이니 조세 지출이 간접적인 수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로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로이는 정책의 유형을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로 구분했습니다. 이때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건 강제력의 행사 방법, 그 다음 비용의 부담 주체. 이건 윌슨이 얘기했던 거고요. 강제력을 적용하는 대상.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 개별 행위자냐? 사회 전체냐?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고요. 자, 2번입니다. 분배 정책은 참여자들 사이의 정면 대결보다는 포크배럴, 갈라먹기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해관계보단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여기가 틀렸죠. 두 개를 바꾸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재분배 정책은 누진세, 사회보장,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사회 간접 자본 정책, 이건 사회 간접 자본을 분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3번은 X입니다. 4번 구성 정책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요.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갈까요? 정책 집행상의 특징. 네, 집행을 지금 규제와 분배 두 가지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분했던 거는 아시겠지만, 네, 지금 요거는 네, 저희 리플리와 프랭클린 이들 학자가 설명했었던 내용들과 연결이 되죠. 규제 정책과 분배 정책 중에 규제 정책의 집행이 좀 더 어렵죠.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습니다. 분배 정책이 집행이 더 쉽기 때문에 안정적인 절차를 확립하기가 용이한 편이고요. 분배 정책보다 규제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관련자들의 안정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지들끼리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서 정책을 집행하는 분배 정책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정책이 좀 더 안정적인 편이고요.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 역시 분배 정책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5번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2장 챕터 1, 정책학의 기초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2장 내내 나갈 거니까 2장 워낙 이론도 많은 거 아시죠? 기본서 잘 읽어가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